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 2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현대로템이 하반기도 K2 전차를 필두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K2의 폴란드 2차 계약과 더불어 루마니아 수주도 기대돼 현대로템의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2 전차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규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로템은 1차 계약분으로 180대를 약 4조 5천억 원에 수주해 올 상반기까지 총 46대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체결도 기대하고 있고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루마니아와도 깊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신형전차 104대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A7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2024에도 참가해 유럽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K2 전차가 폭풍 질주하자 독일의 방해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을 앞두고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8월 초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추가 납품되면서 지금까지 폴란드에만 총 50여 대의 흑표 전차가 납품되었습니다. 2022년 계약 이후 거의 40여 대가 새롭게 생산되어 공급이 된 것이니 한국의 전차 생산 속도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24시간 생산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동차 사업부에서 인력을 추가로 전차 사업부에 배치해 폴란드에 보낼 납기를 맞춰냈습니다. 심지어 현대로템은 내년부터는 1년에 약 100여 대의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차 이행 계약인 180여 대의 K2 흑표 전차를 빠르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군비청과 현지 방산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하기로 한 폴란드 현지형 K2PL 전차에 대한 기술 이전과 수출 조건, 그리고 여기에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한 자금 마련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부터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하필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면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그러다 보니 2차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폴란드 정부가 독일과 방위산업 협력을 진행하면서 레오파트 전차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 폴란드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면서 한국과 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기술 이전을 해줄 마음이 없었고 폴란드는 다시 8월부터 K2 흑표 전차 2차 계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의 참여가 미미하거나 2차 계약에 대한 일정이 늦춰지자 폴란드 언론들은 K2 전차를 K2PL로 기술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한국과 폴란드의 입장차가 큰 거 아니냐, 굳이 독일에서 도입한 레오파트 전차가 있는데 현대로템과 2차 계약을 해야만 하느냐, 흑표 전차 물량이 너무 많다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생산에서 폴란드 자국 방산업체들의 몫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폴란드 내의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현대로템과의 K2 전차 잔여 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 경제신문 제치포스폴리타와 리투아니아 매체 레스푸블리카 등은 폴란드가 K2 전차 추가 구매를 하지 않거나 구매 계약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현지에서 현대로템과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해 부정적 보도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2차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폴란드의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한국의 K2 전차의 약진을 보면서 견제할 필요를 느낀 독일 방산업체들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폴란드 언론들의 보도 태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은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유럽의 터줏대감이라고 자부하는 자국의 레오파트2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의 K2를 도입하느냐며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미 250여 대의 레오파트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운용해보고 난 뒤 자꾸 독일 레오파트에 비해 흑표 전차가 낫다는 평가를 하자 신경이 예민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더 이상 K2 흑표를 추가 수출을 할 수 없게 해야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K2 흑표가 선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이 사실과 거리가 먼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폴란드 군비청이 최근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예 K2 흑표 1000대 도입에 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것은 이전에도 폴란드 언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과 같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폴란드 국민들이 크게 의구심을 표하지 않지만
폴란드로서는 낯선 나라 대한민국으로부터 K2 전차는 물론 K9 자주포 등 상당한 무기들을 대거 수입하자 폴란드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것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폴란드 언론들은 독일산 무기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폴란드 군비청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K2 흑표전차가 폴란드 내에서 500대를 생산하기로 한 것이 어렵게 됐다거나 계약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불필요한 추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예 앞으로의 일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정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과의 2차 협상이 1년여가량 중단되었지만 8월 9일부터 협상이 재개되었다.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확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늦어져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며 이 때문에 협상 시한을 못 박지 않을 것이다. 2차 협상이 완료되어도 차관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혀 차관 조달, 기술 이전 등 복잡한 문제들을 협상하는 과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앞으로 현대로템과의 1차 이행 계약, 즉 180대를 납품받는 것과 함께 전차가 야전에서 고장났을 경우 이동시키기 위한 교량 전차 등 80여 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120mm 포에서 운용하는 한국산 전차 탄약 수십만 발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확정했다라고 밝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로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도입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역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전 정권이 약속한 흑표전차 1000여 대 도입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차 도입은 일정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폴란드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현대로템과의 2차 계약이 난항이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폴란드 군비청이 나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또한 이번 군비청의 발언은 호주처럼 전쟁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도입하기로 한 물량을 대폭 줄이는 일도 벌어지지만 전쟁이 바로 이웃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입하기로 한 전차 물량을 확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1차 실행 물량 180대는 물론 이후 보내야 하는 320대 역시 한국에서 생산해서 보낼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부실한 2차 계약을 맺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느니 차라리 협상을 꼼꼼히 진행해 기술 이전에 따른 실리를 최대한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한국 전차의 폴란드 추가 진출을 방해하고 여러 경쟁자들이 한국을 견제해도 기술과 성능으로 승부하는 한국은 이번에도 우군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존 최강 주력 전차 탑5를 소개했는데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독일과 영국의 전차를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미 언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선정한 현존 최강의 주력 전차 탑5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러시아 T-14 아르마타, T-90M,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그리고 놀랍게도 K2 흑표전차였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만큼의 분량으로 한국의 K2 흑표전차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며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2보다 뛰어난 전차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쟁국들이 방해를 해도 K2 흑표의 약진을 막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